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선배 뉴스입니다. 저는 보도자료 읽어주는 남자 이선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2025년 2월 6일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주 제목으로 한부모 가족 복지 서비스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부 제목으로 17개 정부 공공기관 70개 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종합 안내서로 발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기관에서 각자 이제 지원 서비스를 발표하다 보면 그거를 일일이 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지요. 이렇게 종합 안내서로 발간해 주면 여러분들 너무 좋겠죠. 예, 좋은 소식입니다. 종합 안내서 관련돼서 이제 보도 자료를 여성가족부에서 배포를 했고요. 이 종합 안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복지센터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나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와 한번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오늘 이 70개 지원 서비스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할 수가 없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좀 더 이제 우리가 생소한 것들, 그리고 좀 더 변화한 것들, 또 확대된 것들,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뉴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는요, 이제 여러분들 크게 5가지로 분리합니다. 크게 5가지로 분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임신, 출산, 그리고 이제 양육, 돌봄, 세 번째가 시설, 주거, 네 번째가 교육, 취업, 그리고 5번째가 금융, 법률, 이렇게 크게 5가지 분야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5가지 분야에서 어떤 지원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셔가지고요. 우선 이제, 그러면, 보도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 제목이 있죠. 주 제목이 있고 부 제목이 있고, 첫 번째 줄에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줄에 2025년 한부모 가족 복지 서비스 종합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이런 소식들은 박수!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안내서는 네 번째 줄을 보니까 17개 정부 공공기관의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70개를 수록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7개 기관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지원 서비스를 각자 만들어내면 복잡하겠지만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으면 편리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 이제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니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여 소책자, 전단지, 전자책 형태로 발간을 했대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한부모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를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 여러분들 내가 해당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안 받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경우에는 꼭 행정복지센터 가셔가지고 담당자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 쭉 5가지, 아까 이선배가 이야기했던 5가지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임신, 출산입니다. 임신, 출산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미혼모 이제 여성분들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남성분들도 해당됩니다. 미혼부. 거기 여러분들 나오죠. 미혼부도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출생 신고와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 절차를 수록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미혼 부도 여러분들 한번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되는지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육 돌봄에 대해서 나오네요. 양육 돌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조선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18세 아동들 이렇게 이루어진 가족을 조선가족이라고 하지요. 조선가족을 위한 아동 양육비 지원, 아동 수당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온가족 보듬 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 육아 나눔터 등 돌봄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동 양육비라든지 아동 수당이라든지 뭐 보육료, 가족 양육 수당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시겠죠.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온가족 보듬 사업이라는 것이 나와요. 또 온가족 보듬 사업을 통한 사례 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가족 보듬 사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조선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위기 가족들 같은 경우는 가족 기능이 있죠. 가족 기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합니다. 상당히 약하고요.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지속적인 사료관리가 필요하죠. 가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료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족 기능을 지속적인 사료관리로 가족 기능을 회복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여러분들 온가족 보듬 사업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뭐 여러 가지 심리 상담도 해 주고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자녀 학습 정서 지원이라든지 생활 도움 서비스 같은 것도 도움을 합니다. 지원을 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서 이런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조선 가족, 위기 가족들에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무엇이다? 온가족 보듬 사업이다.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양육비 추심,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볼게요. 양육비 추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올해부터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을 안내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내가 이혼을 했어. 근데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원하기를 약속을 했는데 안 해요. 그럼 내가 뭘 갖고 있는 거야?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이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국가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요. 양육비를 지원 못 받았어요. 전 남편으로부터.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 이랬을 때, 내가 이렇게 돈 받을 게 있어요. 양육비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나에게 양육비 좀 지원해 주세요. 우선 지급해 주세요. 하는 제도가 양육비 선지급 제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0만 원. 20만 원이고요. 지원받을 수 있고 매월 20만 원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중위소득 150% 이상 한부모 가족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상이니까 뭐 한부모 가족 대부분 해당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국가는 여러분들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못 받은 채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그 친부에게 추심을 하겠죠. 돌려받아야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국가가 대신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위에 이제 양육비 추심이 있잖아요. 양육비 추심. 이런 내용이 이제 해당되는 것이 양육비 선지급제도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설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 가족 복
복지시설,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 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설 주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이제 뒷장 넘겨봐서 교육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뭐 교육 취업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뭐 되겠고요. 거기 보니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같은 것들, 여성분들이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드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같은 거 많이 구하실 텐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과 법률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읽어보니까 저금리 미소금융과 소액보험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특히 소액보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액보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소액보험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 지원하며, 보험료 전액 지원합니다. 별도 절차 없이 모두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가입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 이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 나오죠. 상해 질병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소액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다 가입되어져 있으니까 상해나 질병 발생 시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저소득 한부모 주택자금 대여, 운전면허 무료 교육 등 생활 밀착형 지원 서비스와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아동발달 지원 계좌, 즉 디딤 씨앗 통장 내용도 새로이 수록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디딤 씨앗 통장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디딤 씨앗 통장 많이 아실 텐데 그래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부모 가족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하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가와 함께 일종의 시드머니를 함께 만들어주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취지에서. 그래서 한부모 가족 취약계동 아동들이 있죠. 이런 아동들이 이제 사회 진출할 때 학자금도 필요하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창업할 때도 돈이 필요하겠고, 주거 비용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할 텐데, 이런 이제 초기 비용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은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있죠.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대2 매칭 지원금을 해주는 거야. 1대2 매칭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1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그래서 지원금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다시 한번. 일종의 여러분들 적금 넣는 겁니다. 적금을 넣는데 10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줘. 근데 1대2 매칭 서비스야. 그래서 내가 만 원을 내면 국가에서 2만 원 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2만 원을 적금을 내. 그럼 국가에서 4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러면 최대 몇만 원? 10만 원까지 해준다라는 얘기는 내가 몇만 원? 5만 원을 적금을 내면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통합 그 월에는 얼마가 이제 여러분들 적금이 되겠어요? 국가가 주는 10만 원과 그리고 내가 낸 5만 원이 합쳐지니까 15만 원이 지원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디딤 씨앗 통장입니다. 디딤 씨앗 통장. 근데 조건이 있어요. 18세 미만입니다. 18세 미만이니까 18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7세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있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과거에는 보호아동 대상만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요. 기초생활수급 가구뿐만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 아동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해야 됩니다. 알겠죠? 차상위 계층 아동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디딤 씨앗 통장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밑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지원 확대 내용도 반영되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 보니까 24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2024년도에는 3개월간은 250만 원, 그리고 3개월 넘어가가지고 4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는 15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2025년도에는요, 3개월간은 300만 원, 그리고 이제 3개월 넘어서 4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는 200만 원 지급하고요. 또 6개월 넘어서 7개월서부터는요, 얼마를 지원합니까? 160만 원을 지원한대요. 알겠죠?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했다라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자, 밑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조선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당연한 것이겠고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이제 여러분들 기준 중위소득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기준 중위소득 곱하기 0.63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 이하의 아동 양육 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얼마로 23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요. 자녀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했네요. 그 지원 대상자가 더 늘어나겠네요. 자, 그리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여러분들 24세 이하 한부모 가족을 우리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고요. 기준 중위 소득이 65% 이하입니다. 일반 여러분들 한부모 가족은 63% 이하인데, 좀 더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이네요. 입소 기준이 완화됐다라고 나오고요.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요. 자, 거기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시설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대부분이죠, 우리나라. 그렇죠?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하고요. 무주택, 저소득, 조선가족도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입소 대상이 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정책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정책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 나간다.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장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뉴스에서 전해드린 내용들이 표로 하나로 이제 정리되어 있네요. 2025년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내용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양육비는 여러분들, 기준 중위 소득 63% 이하입니다. 2024년에는 월 21만 원이었었는데 25년도에는 월 23만 원으로 2만 원 더 인상이 되었고요. 학용용품비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대상이었는데 이제 누구까지 포함된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초등학생까지 포함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 그래서 2만 4천 명이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같은 경우는 65% 중위소득 65% 이하라고 했었습니다. 2025년도에 얼마까지 인상된다? 37만 원까지 인상된다. 자, 그리고 이제 주거 지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위기 임산부만 해당이 됐었죠. 소득 기준을 이제 면제받는 것이 위기 임산부만 해당이 됐었는데 2025년도에는 위기 임산부뿐만 아니라 출산 지원 시설에 있거나 인구 감소 지역의
이인구 감소 지역의 시설에 있는 경우도 역시 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입소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데 누구? 무주택자, 저소득, 조선 가족들이 해당이 된다. 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팀으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쭉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본 내용들이고, 좀 더 이제 앞으로 이제 이선배 뉴스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장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한부모 가족 복지 서비스 종합 안내서 이제 샘플링이 나와 있네요. 전자책 사진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한부모 가족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쭉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많이 좀 확대되어진 것이 좀 눈에 보이죠. 한부모 가족 복지 서비스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된 부분도 있고요. 또 확대되어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일일이 여러분들 다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간이 많죠. 시간이 많으니까 이선배 뉴스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보충적으로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선배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이제 전자책이라든지 아니면 안내서를 보고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행정복지센터 꼭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 공무원하고 상의해 보는 것도 무지 중요합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